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종교의 본래적 기능은 개개인의 구복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사회적 의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살기 좋으면 남도 살기 좋은 거니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종교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종교가 강조하는 것은 당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나 평화 같은 보편적인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어제 염수정 추기경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좋지 못한 남북관계 속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해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염추기경의 방북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앞으로 방한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성사 여부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추기경과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지구상에서 아직도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아직도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한반도에 비로소 평화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우리가 꿈속에서만 봐왔던 평화가 현실에 가리키는 단어가 되기를 바라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영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조용히 귀국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렇습니다. 뭐가 오늘 내일이냐면 총리를 발표하는 게 오늘 내일이라는 거죠. 지명하셔야 되는 거죠. 예. 바로 이건데. 그리고 또 검찰은 말이에요. 지금 조금 좀 비난을 받고 있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좀 네. 완만하게 표현을 해야죠. 근데 어쨌든 참 여러 가지로 또 하나 뉴스가 많아질 것 같은 하루인데 오늘의 헤드카피 어떤 겁니까? 오늘 헤드카피가 지명수배입니다. 지명수배. 네, 이 영어 영어로 이름도 원티드. 있는데. 그죠? 예, 추리 영화에서 보시면 이런 전단이 많이 보이는데요. 예. 오늘이 영국의 저명한 추리 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출생일이라고 하네요. 코난 도일이요. 제가 네. 초등학교 때 이 코난 도일 책을 다 읽었어요. 그렇죠. 예, 셜록 홈즈. 마니아들이 많습니다. 예. 바로 그가 창조한 인물이 지금 말씀하신 세계 최초의 사립탐정 셜록 홈즈인데요. 예.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 셜록 홈즈가 필요하다. 유명한 잡기 네.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유병헌 회장 어제 찾지 못했죠. 예. 굉장히 이제 이 구원파 신도들과 금수원 앞에서 오랜 대치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물리적인 어떤 충돌, 불상사 없이 구원파 신도들이 이 집회를 풀고 안내까지 하면서 금수원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예. 결국 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젠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또 이게 검찰 외에도 지금 지명수배에 머리가 아프신 분, 이 박근혜 대통령이실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 정말 강력한 총리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개혁파 또는 소신파, 화합형, 통합형 이런 형태의 이제 총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슈퍼맨급 총리 어떻게 찾을 것이냐? 대통령의 지명수배도 내려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명수배 해야죠. 근데 지명수배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좋은 의미로. 그렇죠. 뭐 물론 지명수배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인선한다, 이 수첩 본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거기에서 좀 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사 스타일이 예. 또 이제 일부 비난을 받아오신 지점들이 있어요. 예. 수첩 인사다. 예. 너무 이제 이 기존 네트워크 안에서만 찾는다. 근데 지금은 무엇보다 이 광폭 총리가 찾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주변에 천거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르면 오늘 뭐 늦어도 내일 지명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 보고 계신 리스트에는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있을 텐데요. 예. 그게 누구일지 추측은 참 구구합니다만 예. 뭐 정답을 맞추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물망에 오르고 내리고 있다는 그런 분들 혹은 내가 물망에 오르고 싶다는 분들도 많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지금 뭐 이제 언론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들은요. 예. 이미 작년에 정부 출범 전에 인수위 시절에 다 한 번씩 거론됐던 분들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끗하고 참신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또 도덕성 논란이 벌어지면 예. 초기부터 리더십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분이면서 실무형이고 정무감각도 있고 뭐 통합형이면서 앞으로 이 정부 조직 개편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분을 찾으니까 쉽지 않은데요. 예. 또 이제 대법관 출신이 많이 오르내리세요. 대법관. 네네. 참 뭐 예전에도 법관들이 아주 좋아요. 보면 아유, 막 한두 명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저도 사실 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네. 안대희 전 대법관, 예. 또 이제 뭐 조무재, 김능환 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되고 좀 특이하게는 예. 야권 전 의원이셨죠. 저희 그 우리 조 의원님 요즘에도 조순영. 방송 많이 예. 나오시는 예.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또는 예. 한광옥, 한화갑, 약간 예. 야권 통합, 거국내각 이런 의미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예. 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물을 배제하고 고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깜짝 인사일 것이냐, 요 안에서 골라질 것이냐인데 사실 이 지금 현재 정홍원 국무총리가 예. 법조인 출신인데 조금 이제 이런 안전대처에는 문제가 많았다라는 비난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법조인이어도 문제일 것 같아서 정치인 출신 중에 등용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좀 많아지고 제가 있습니다. 어제 아마 오프닝 멘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화합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들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당과의 접촉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거기다 공무원 개혁하고 공무원 반발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이 공직 경험도 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경력은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대두되는 자질론과 예. 실제 인물들 사이에 정말 그 딱 맞춤형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총리 후보가 누구냐. 예.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정말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언론 보면은 이제 청와대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청와대 내의 인사는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예. 이번에 물갈이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것도 관심인데요. 예. 지금 우선 뭐 김기춘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서 뭐 이정현 홍보수석 또는 국가안보실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죠. 예. 김장수 실장 뭐 그 외에 이제 수석 비서관들을 포함해서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는데요. 예. 모두 다 물갈이를 하기에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그럼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교체할 것이냐 이 문제에 따라서 향후에 청와대의 이제 어떤 향방을 그렇군요.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목 또한 초미의 관심입니다. 제가요. 학부까지 하면은 30년이 훨씬 넘게 정치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 금수원 측의 이 플래카드 거는 거 보면 네. 야, 이게 감각이 보통이 아니에요. 고도의 전략 아닙니까? 누가 그 뒤에서 네. 무슨 뭐를 조언을 해주는지 모르는데, 대단해요. 성명도 그랬고요. 성명도 어제 그렇고, 예. 명예를 회복했다라고 하면서 길을 딱 터주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을 쏟아내는 걸 보면 예. 정말 이게 만만치 않은 정략적인 예. 이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지병수에 관련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개 더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뭐 이 유 회장과 그 일가 예. 해외 체류 중인 분들 또는 예. 이제 국내에서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장남 대균 씨를 포함해서 예. 어제 찾지 못한 유 회장 이렇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오늘부터 이제 이 지방선거 선거 운동 돌입했습니다. 예. 모두 다 이제 율동은 금지, 시끄럽지 않은 선거 하지만 조용한 외침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유권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이 행정 리더를 찾는 것, 이 또한 지명수배의 대상이 맞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정말 그 노래 아시죠? 좋은 사람 있으면 속이 시켜줘. 그 보통 이제 젊은 베이시스, 남녀가 예. 소개팅 할 때 많이 듣는 음악인데요. 이 노래가 조금 됐어요. 네. 제가 예전에 아마 시간 강사 할 때 이게 한참 된 노래. 오래된 노래군요. 예. 아직도 발랄한데. 그렇습니다. 베이시스가 부르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면서 오늘 최영일 평론가는 이별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때 있었다면 새로운 사람이 그리운 걸까 이 사람이 그리워진 걸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론 물처럼 때론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정직한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인데요.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민관유착이 세월호 참사를 키운 원인 가운데 중요한 아주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이 검찰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출신이시죠.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 의원님께서는 검사 출신에다가 청와대에 계셨고, 의원이시고, 또 스스로도 세 번인가요? 4번 구속. 4번이 구속됐다. 무죄로 또 다 4번 다 나오시고, 참 정말 여러 가지 경험, 참 좀 기구하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우선 말입니다. 네. 이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의 관피와 척결 의지는 좀 있다고 보시죠? 예. 지금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좀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국민들이 상당히 좀 식상해 하면서도 분노하신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잘못된 부분을 이제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여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검찰이 관피아 즉 민과 관의 유착관계를 예. 뿌리채 뽑으려는 그 의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만큼은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또 태산명동 서일필식으로 흐지부지 돼버리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바로 이 계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관피아 이런 문제 혹시 예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 좀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모든 규범이나 예. 제도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선진국 수준이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실천과 이행의 면에 있어서 그냥 대충대충 해버린 것이 큰 국민적인 속성이라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과 체질도 바꿔야 되고 예. 제도와 관행도 바꿔서 사전에 대비하면 어떤 큰 재앙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본보기를 삼는 계기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요, 지금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낙하산 정관이후 금지라는 건데 이 정관이후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이게 참 고쳐지지 않은 게 신기해요, 이거. 예? 네. 예. 근데 이제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고 또 인사를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노력하고 검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낙하산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친위대의 병풍 인사를 하고 예. 보훈 인사를 하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에 입각한 능력이나 자질을 우선시하는 인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파 서로 챙겨주기 예. 이런 인사가 지금 이런 대참사의 원인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인적 쇄신, 요것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규모라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민심 수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번 세월호 대참사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위원 즉 행정각부의 예. 장관들은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바로 이분들이 업무 집행의 현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서 모두가 다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쇄신 또 그리고 새로운 나라로 바꾼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대폭적인 교체나 개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서실장은 남고 나머지는 다 바꾼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모두가 다 교체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예. 적어도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대통령의 국정 쇄신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또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까지도 경질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말입니다. 네. 그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일단은 3일 연속 그 트위터에다가 광주 관련 발언을 했거든요.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 요게 16일에 올렸고요. 17일 밤에도 죽지 않아도를 소중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점에서 광주의 국가와 세월호의 국가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를는지요. 이런 트윗글을 했고요. 18일에도 역시 유사한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박주선 의원께서는 호남 출신 정치인 중에 가장 지금 현재로는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이 광주와 세월호를 비교하는 게 이게 저는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마 문재인 의원이 5.18 기념일에 즈음해가지고 그 안타까움과 또 세월호의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또 너무 정치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해지는 경향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과 사태와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권력과 군력을 사용해가지고 무차별 살해 진압을 했던 것이고 예. 이번의 경우는 미필적 고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권력의 직무유기나 무능을 드러낸 것이지 그렇죠. 고의적이고 예. 의도적인 살인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바로 정부가 제대로 됐더라면 사람들을 이렇게 대참사의 도가니 속에 넣지 않고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못했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국가의 부도덕성을 이야기하는 5.18 문제하고 비교를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바로 세월호 사고가 바로 광주와 똑같다는 인식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그 광주분한테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 민주항쟁의 핵심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의원은 아마 저항은 빼고 희생만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항은 빼고 희생만 남았다. 근데 어쨌든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박 의원님도 이제 선거운동 열심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네, 해야죠.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광주 분위기는 좀 어때요? 거기 좀 시끄러웠잖아요.
지난 4월 중순에 국회의원 5분들이 예. 경선을 코앞에 둔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예. 참 민주당에 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참 원성과 성토장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시민의 약 80% 정도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애정과 무한의 지지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예.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시민의 의사에 따라서 경선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예. 유독 광주만큼 그렇게 지지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정치 도야 예의상으로도 시민의 뜻에 따른 경선에 의해서 후보를 결정해야 할 텐데 그렇죠. 그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전략공천이라고 합니다만 정략적으로 공천한 것에 대해서 이건 광주 자존심이 손상이 되고 광주 정신이 훼손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지금 치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안철수 대표는 야당 대표는 최초로 막 광주에서 달걀 맞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참 광주 민심이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야권에 있어서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번에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반적인 우리 박주선 의원님도 이 서울시장 예전에 출마도 한번 해보시고 이 여러 가지 이 선거를 많이 치르셨을 텐데 전반적인 판세를 지금은 어떻게 읽으세요? 글쎄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그 대처 능력, 그다음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자세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했는데 또 그동안의 이 적폐의 결과라고 보여지고 예. 또 우리 꼭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입법부를 포함한 국민의 안전과 또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모든 국가 권력이나 공무원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예. 이번 박 대통령의 그 특별 담화에 상당히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탄만 할 일은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예. 또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정부의 의지고 능력이냐 하는 측면에 따라서 국민들의 심판의 정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니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저랑 똑같이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셨어요? 예, 저도 똑같이 썼는데. 제가 우리 교수님을 존경하고 아유, 별 말씀을 굉장히 하세요. 합리적이신 분이고 예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 그러면 또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또 선거운동 시작하셔야죠.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땅끝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극한의 온도로 단련된 견고한 차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주행.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돈한 디자인.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지는 디테일. 본질로부터 소나타를 새롭게 완성하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유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2부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5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2 일성건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문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죠. 자, 2부는 국제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UPI 통신 한국지부 김남호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대만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대만 지하철이 참 깨끗하고, 네. 아주 쾌적하거든요. 사람도 적고. 근데 여기서 네.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데요. 예.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4시 반경에 대만 타이베이의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20대 남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참. 4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타이베이 지하철이 개통된 1996년 이후 이런 무차별 공격 범행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예. 대만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용의자는 현재 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어릴 적부터 살인을 저지르고 싶어 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도 세월호 선장이라는 사람한테 살인죄 적용을 했는데 네. 왜 최근 콜롬비아에서 버스 화재 사건으로 아동 수십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운전사만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이 운전사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콜롬비아 버스 화재 사건에 대한 공판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열렸는데요. 예. 이 사고로 33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운전사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가 적용돼서 60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예. 버스 운전사는 지난 18일 교회 예배를 마친 이 3살부터 12살 사이의 어린이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에 예. 정차를 한 후 휴대용 연료통으로 직접 자신이 이 연료를 버스에 주입하다 화재를 일으킨 후 혼자 자신만 도망을 갔는데요. 이 운전은 규정의 3배가 넘는 비상용 휘발유를 차량에 적재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고 버스의 정원은 24명이지만
버스에 모두 62명이 승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국제노동조합 총연맹, ITUC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그 우리나라 노동자의 권리, 이게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연구 결과인데요. 예.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전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 한국을 최하위로 분류했습니다. 예. 이 등급이 전체가 5등급인데 5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를 뜻하고요. 예. 또 노동법이 명시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5등급 아래로 또 한 가지의 등급이 있습니다. 5+ 등급도 있긴 하지만 예. 이 소말리아나 시리아처럼 내전 등으로 인해 아예 이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ITUC는 한국에 이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반려, 또 교직원 노조의 법외 노조 결정, 또 철도 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것이, 노조가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하면 문제겠지만, 네네. 사실 우리나라 노조는 정치까지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통일운동도 하고 이런 건 사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노조의 범위에서 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ITUC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정을 좀 잘 모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럼 노동권이 제일 잘 보장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1등급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등 대부분 유럽에 있는 나라 18곳입니다. 예. 그리고 스위스와 일본, 또 러시아 등 26개의 나라가 2등급을 받았고요. 예.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는 3등급, 또 예. 미국과 홍콩 등 30개의 나라들이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제시선 지금까지 미국 UPI 통신 한국지부 김래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의 이체 피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에 화물을 실은 피해자들, 이 상업수단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해진 내용이 더군다나 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서 뚜렷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다가 이 정부마저 보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서 2차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세월호 2차 피해 규모나 현황이 대략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전체 피해 규모가 6천억이다, 얼마다, 5천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지역 주민의 어떤 경제적 피해라든지 양식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생자, 부상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 차량 화물 피해, 구조 인양의 그런 어떤 피해 금액,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최소한 5천억에서 1조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외형적인 그런 피해 금액이죠. 네네.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조금 구체적으로 피해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양식장 네. 피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피해의 규모를 한 4가지로 크게 나눠보면요, 현재. 어떤 희생 부상자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지 경제적인 피해, 또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피해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생계를 하지 않고 구조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생계비가 많이 들었고요. 또한 주위의 오염으로 인해서 양식장 피해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차량 화물 피해인데요. 이 화물 피해가 한 2천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피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
그 시설 같은 거를 거기다가 화물로 실었는데 그러한 피해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또 개인 사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피해가 2천억 이상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구조 인양에 관한 그 예상 비용도 2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피해만 해도 어림잡아 6천억 이상은 좋게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우리 조남희 대표께서는 세월호 피해 보상을 위해서 사고지원본부를 지금 운영 중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게 예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지원본부를 운영하시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 말고 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보상도 요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죠?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파악이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한 그 40여일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 정부에서조차 어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피해, 그러니까 피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피해 규모가 예를 든다면 정신적인 피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산업 피해, 금융 피해, 교육 피해, 지역 피해, 화물 피해, 어민 피해, 뭐 인명 피해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피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명 구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아직 이러한 것에 대응이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민간 기구와 함께 광범위한 어떤 이런 조사나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고 대응하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 지금 보상 마련 방안은 있습니까? 그 사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께서도 국가가 먼저 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책임의 소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청해진 해운이라고 하는 이런 해운 회사, 운영 회사고요. 또 하나는 해경, 해운조합 이렇게 이제 세 파트가 책임의 그 소재를 갖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운항을 하고 있는 배 선박 회사인 청해진 해운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해운조합에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책임을 맡아야 될 해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가 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이번에 사고의 행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이라도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일단은 또 다른 그 책임자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보상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사실 전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게요. 청해진 해운은 분명히 파산 절차에 들어갈 정도로 껍질만 남은 회사였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해진 해주의 사주 이 유병언이 일가는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저거 합치면 2천억 설도 있고 그 이상이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이 법적으로는 그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병언이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 기금으로 인명피해나 뭐 이런 재산 피해 받은 분들한테 피해 자금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일단은 그 청해진 해운이나 유병언 그 쪽의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법적인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법적인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시간적으로 이걸 빨리 우리가 이 몰수를 한다든지 하는 법적인 절차를 쉽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가 보상이 우선돼야 된다고 그렇겠죠. 근데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또 지자체가 공동으로 긴급생활지원자금 이거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현재
한 320만 원 정도 일주일 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사망 실종 가족에게 한 320만 원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렇지만 이제 부상자 가족에게는 50% 정도 한 15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요. 근데 이 신청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은 신청도 잘 안 하시고 있는 모양이던데 1950님이요. 그런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기사에서 네네. 봤다고 하시면서. 뭐 피해자 가족이나 실종자 가족 1차 아주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어떤 이런 분들은 특히 이런 신청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극히 소수고요. 지금 이제 피해 상담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화물 피해자와 사업자들이 거기에 화물을 실음으로써 그 화물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파산이 될 상황이다 하는 부분하고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또 귀금속이라든지 이삿짐이라든지 이러한 피해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이제 어떤 기준이나 어떤 피해에 대한 사례 접수조차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근데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일단 돈 내고 이 피해자분들한테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네네. 그죠?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돈 내고 첫 지급을 하고 구상권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선례는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원하는 금액에 상당히 적은 금액만 회수가 됐고 그것도 기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과거의 그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보다 더 어떤 정교한 방법으로 또 기간적으로 좀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조 대표님이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피해 보상을 위해 사고지원본부를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잠시 3부에서는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